안녕하십니까. 4월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태석, 김영삼, 문재인, 공통점은 뭡니까? 예, 남자죠. 부산 사람입니다. 김영삼과 문재인은 이제 거제 사람이지만 부산 사람으로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종교인입니다. 이태석은 신부이자 의사, 김영삼은 기독교, 장로, 그리고 문재인은 가톨릭 신자죠. 그런데 이 사람 모두 경남고 출신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채권이 대통령을 둘이나 배출한 명문군이 또 부산고와 경남고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전국에 보니까 금방 찾아보니까 2225개입니다. 2020년 현재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2225개인데 그 중에 69%쯤이 인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KS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K는 경남고가 아닙니다. 경기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해서 KS를 이야기하는데, 경기고 찾아보니까 잠깐 대통령 했던 최규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작년이던가요? 박원순, 경기고 출신이네요.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에 나와서 임기를 다 채운 선출직 대통령은 아마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고가 그렇게 이름을 날리지만 부산고가 명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산보다 더 유명한 고등학교는 경남고다. 그런데 이 경남고 출신 이태석, 김영삼, 문재인, 지금 임기를 지내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둘은 또 죽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최고로 치겠습니까? 그래요.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그리고 죽음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력 또는 이름, 그가 한 일,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우열승패를 나누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는 아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은 무언가, 내 목숨이 3년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누가 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진정한 이름을 남긴, 정말 사람의 가슴 속에 스며든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만일 3년만 살고 간다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이 48세에 세상을 떠난 선종한 이태석 신부이자 의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고 또 영상 같은 걸 볼 때 나이가 나오잖아요. 제가 58년 개띠, 만으로 63세 지금 살고 있죠. 그럼 63세에 산 사람이 나오면 58년 개띠면 쯤에도 그러고 그러던데, 야, 63세면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나이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뭔가, 대개 보면 사성 장부들도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야, 나는 40대에 뭐 했는데, 50대에 뭐 했는데, 60대에 지금 뭐 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비교가 되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도 비교가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또 해 놓았는지, 그런저런 일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48세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는 무슨 일을 했는가?
참 남자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밥 먹여주고 잠자고 성, 섹스, 돈, 힘 이것 몇 개 그냥 채우면 거기에 만족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조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남자를 부리는 데는 그렇게 단순한 욕망을 채워주면 1차원적 욕구를 그 욕구가 뒤에 숨은 것이고 뭔가 요구하는 것이 겉에 나온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동물 남자들은 조종하기도 그만큼 그래서 남자의 조종도 받고 여자는 더욱더 그런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약자인 것을 알면서 남자의 그런 면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종이 잘 되고 그리고 남자는 그런 쓸데없는데 많은 일차원적인 데다가 힘을 쏟다 보니까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느냐에 대한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여러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기왕이면 힘을 안 들여도 될 때에 쓸데없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남자가 쓰고 가는 힘이나 여자가 쓰고 가는 힘이 같은데 그렇게 좀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할 겁니다. 영화로도 돼 있고 그러는데 그가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는 위대한 일,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일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그 정권에서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상조입니다. 저는 김상조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이 사람은 14억이나 통장에 들었다는데 그 자기 아파트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14%나 올렸는데 우습게도 그 임대 3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에 14%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뭐 결국 1억 2천이었다는데 그 14억이나 예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공정 그리고 대기업 킬러 기업 킬러라고 해서 기업 저수 뭐 저격수라 해가지고 그렇게 옳은 소리는 전부 다 혼자 다 하더만 그 한 4천 올리고 뭐 8천 정도만 전세금이라는 걸 결국 내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자기 자리는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틀 남겨놓고 그리고 그렇게 큰 돈 가진 사람이 참 정말 웃기더라고요. 하찮은 일이 어찌 보면은 자기 인생을 건 거죠. 이름을 건 거죠. 자기 자리를 다 건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 자리를 그런 정도밖에 안 여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태석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건 셈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형제 중에 9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이런저런 일 하면서 그 삭바느질이라든가 남의 일, 남의 옷 일하면서 어렵게 해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대위로 제대한 다음에는 다시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막 가족이 말렸죠. 왜 의사하면 되는데 가족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나도 내시고 형도 내시고 남동생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요새 의사 만들면 옛날에는 뭐 국가장학생이니 뭐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힘든 속에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또 얼마나 도왔겠어요. 가족 프로젝트잖아요. 의사 하나 만드는 게. 그런데 10형제 중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다 말렸죠. 그런데 신부가 이제 되더니 그 수도에 소속으로 해가지고 의료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더욱더 말렸죠. 형제들이 극구 말렸는데 그 뜻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그래 내 뜻대로 하라 하고 그 형도 이제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험악한 곳으로 어찌 보면 뭐 사람 사는 곳 다 같으니까 하늘에서 개천으로 내려간 셈이죠. 저 케냐로 그 다음에 수단으로 그래서 남수단 톤즈 유명하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저는 영화도 안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수단에 가서 의사이자 선교사이자 그리고 교사로서 그 밖에 상담사 역할도 하는 1인 다역을 했죠. 그리고 그는 이를테면 의사로서 활동할 때에도 어디가 아픈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뭘 먹었는지 그렇게 묻지 않고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그가 주로 이렇게 선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 손 딱 잡으면서 체온과 체온으로 통하는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의료 활동을 펼쳐서 유명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한 57명 정도가 의대생과 의사가 됐는데 그 제자들도 이 태세계, 우리가 그 한센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소록도 유명하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더니 참 이 한센병 거기가 이렇게 굉장히 조경이 잘 돼 있는데 거기 그 조경을 환자들이 전부 다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원 시인의 거기에 또 시비도 있더라고요. 보리필이 나는 죽어서 파랑새되어 푸른 하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하고 이 하나원이 노래한 보리필이 그래요. 그런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꺼려했습니까? 그 병이 옮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뭐 눈썹도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또는 이게 전염될까 싶어서. 그런데 덥석 손부터 잡는 그런 진료를 하니까 그 제자들도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것, 그렇게 치료를 해준다는 것, 그것이 심신을 낫게 하는데 1등 진료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그 남들은 꺼려하는 의료인으로서 의사활동, 선교활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뭐 구제한다든가 내가 봉사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듯이,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들과 대등한 입장이 된다는, 환자와 이렇게 교류한다는, 심신이 교통한다는 그런 진료법으로서 진료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진정으로 정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진정으로 여기서 우리와 하나 되어 같이 이렇게 뒹구는지, 그리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폼 잡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 홍보하는, 봉사파러 가지고 현수막 걸고 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그 정치꾼들과는 다른 그 면모를 사람들은 조금 겪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하면서 이렇게 진료도 하면서 또 저녁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틈나는 대로 학생들 가르치고 계몽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몽자로서 너희들 왜 이렇게 무지몽매하냐, 내가 가르치니까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듣고 깨우쳐라 하는 것보다는 이 뭐랄까요, 대등한 입장에서 나도 선생이자 학생이고 당신들이 내 스승이자 또 같이 교학상장하는,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이면서도 자기 속에서는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휴가차 와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조사해보니까 대장암 4기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근데 그가 유언한 말이 everything is good, 다 좋다. 유언 떠나면서 한 말이 다 좋았다. 모든 게 좋았다. 굿. 그렇게 유언하고 갔다고. 모든 게 다 좋았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그가 그 김해하고 지금 부산에 인제대가 있죠. 인제대를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죠. 제자 중에 몇 명을. 그래서 그 스승이, 그 선교사가 공부한 곳에서 그 선배가, 그 스승이
거쳐간 그곳에서 자기들이 있음으로써 그들의 심신에 이태색의 어찌 보면 심신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정신이 주입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농사 짓던 곳에 제가 가서 서면은 우리 부모가 여기서 농사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그래서 저도 아들들도 서울서 지금 있고 그러지만 그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막 그럴 때는 고구마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이렇게 감자도 캐보고 할아버지가 있던 곳에 손자들이 있고 할아버지 있던 곳에 또 아버지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인제되어 와가지고 그 스승의 정말 영혼을 정신을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의대에 다니면서 배워갔다고 하니까 이제 수단에 가서 얼마나 그 수단이라는 것이 이슬람교가 97%고 기독교가 3%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낯선 곳입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그리고 사는 것은 GDP로 보니까 뭐 110위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큰 경제적 차이가 있죠. 인구는 뭐 한 4,500만 원 안팎 되던데 우리나라보다 좀 적지만 이집트 밑에 있는 아주 큰 나라더라고요. 나라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까 김상조도 얘기했지만 이 조국도 그렇고 김상조도 그렇고 이태석이 견지면 이 사람은 이태석은 신부이자 의사였지만 정말 교육이 뭔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이 그의 정신을 닮으려고 그의 깨우침에 그대로 호응해서 57명이나 되는 그 영혼에 이태석의 정신이 깃든 거죠. 뭐 이태석은 하여간 여러모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듣는 분들이.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의사에서 선교사로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한 셈이죠. 자기 병이 그렇게 도진 줄도 모르고 이랬잖아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정치인들, 정치꾼들의 행태와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그 이국 땅에서 외롭게 자기 병, 자기 질병 그런 상황 거의 사경에 이르기까지 된 것을 모르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수술을 하고 그러려고 할 때도 저기 그 우물 파다가 다 완성부단 게 있는데 그럴 정도로 목숨 걸고 어떤 예방 활동이라든가 거기 막 오염된 물 먹으니까 그 우물 파는 활동이라든가 학교 짓고 성당 학교를 또 성당보다도 예술하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해가지고 성당과 학교를 놓고 학교부터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더 혜택되는 게 뭘까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런 응답을 얻어가지고 학교 짓고 성당 짓고 기숙사 짓고 우물 파고 의료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저런 그 수도회 활동이라든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 저 상대들에게 갈급한 것. 그렇게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견준다면 몸으로 이렇게 저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빠른 나이에 저는 이때 48살 때 학원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성인의 면모를 보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보면서 목숨 걸고 해야 할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속적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다른 사람 가슴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생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